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4년 대비 건설안전기사 필답형 3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기록하거나 보존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십시오.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한 거 골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의 개요. 2. 근로자의 인적사항. 3. 재해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과정. 7.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자, 이 중에서 4가지니까 보시면은 3번, 4번, 5번, 6번이 재해 발생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재해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근로자의 인적사항, 사업장의 개요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단 여러분이 외우기 편한 거 4가지를 골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2가지 쓰십시오. 첫 번째,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두 번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 근로자 수, 즉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상시 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1.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2.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여기서 혹시나 괄호가 있고 그 뒤에 단위가 있잖아요. 센티미터, 미터 뭐 그런 게 있다면은 그냥 숫자만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괄호 올라가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면 60cm 이상 괄호 안에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뭐뭐 이상, 뭐뭐 이내, 뭐뭐 이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그리고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그리고 기울기,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대한 괄호를 채우세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2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서 60일인데 2달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60일입니다. 60일. 왜냐하면은 2달은 31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못 박는 거예요. 60일. 알았죠? 아셨죠? 60일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쓰십시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이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이 중에서 최소한 3가지 이상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업장의 종류를 몇 가지 쓰시오 이렇게 문제는 안 나왔는데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면 3점짜리,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면 4점짜리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의 종류 2가지와 직무 2가지를 쓰십시오. 자, 사업의 종류 2가지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입니다. 그리고 직무는 이 밑에 5가지 중에서 2가지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는 거 외우시면 돼요. 1.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3.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 4.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 같은 것들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두 가지 쓰십시오. 첫 번째,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을 것. 두 번째,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세 번째,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세 가지를 쓰십시오.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2.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3. 출입금지구역 설정. 4. 보호구의 착용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확인할 점검사항 세 가지를 쓰십시오. 1.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2.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입니다. 이거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도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한 내에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해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기간과 보고사항 두 가지를 쓰십시오. 1. 보고기간은 지체 없이예요. 바로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2. 보고사항. 1. 발생계유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발생계유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두 가지만 쓰십시오. 1.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자, 뒤는 똑같죠? 추락 위험, 낙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직계식, 라인형이라고도 하죠. 직계식 조직 장단점 각 한 가지를 쓰십시오. 장점은 안전에 대한 지시 및 전달이 신속하고 용이하다. 2. 명령 개통이 간단하고 명료하다. 3. 참모식보다 경제적이다. 단점으로는 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이 축적이 미흡하다. 2. 안전정보 및 신기술 개발이 어렵다입니다. 원래 자주 출제된 거는 직계식인데 혹시 모르죠. 참모식이나 라인 스태프 혼합형도 외우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직계식은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자, 문제입니다. NATM 터널 공사에서 록볼트의 효과와 그 설명을 각각 세 가지 쓰십시오. 1. 집안 봉합, 집안을 붙인다. 2. 보호 형성, 보호 형상이 되게 한다. 3. 내압, 내부에 압력을 준다. 4. 아치 형성, 아치 형상이 되게 해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터널 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의거해서 NATM 공법의 터널 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세 가지를 쓰십시오. 1. 시추 위치. 2. 토층 분포 상태. 3. 투수 개수. 4. 지하 수위. 1. 시추 위치. 2. 토층 분포 상태. 3. 투수 개수. 4. 지하 수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TBM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빈칸을 적으시오. 1. 소요시간은 10분 정도가 바람직하다. 2. 인원은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3. 과정은 아래와 같다. 제1단계 도입, 2단계 점검 정비, 3단계 작업 지시, 4단계 위험 예측, 5단계 확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3가지를 쓰십시오. 여러 가지 중에서 3가지 외우시기 쉽죠?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 가공용 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명기만 해당하고요.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 기계. 그 중에서도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하고요. 자,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이것도 둥근 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못대기 기계만 해당하고요. 차, 인쇄기. 자, 그렇다면 기계기구 3가지는 외우기 가장 쉬운 거. 산업용 로봇, 혼합기,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인쇄기. 이 중에서 편한 걸로 3가지 외우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무제해 운동 추진 3기둥을 쓰시오. 1.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 2.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추진. 3. 직장 소집단의 자주 활동의 활발화. 이 중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 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추진, 직장 소집단의 자주 활동의 활발화.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 방법. 종류를 4가지만 쓰십시오. 보호 방법이라는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보호 공법의 종류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1. 때붙임공, 2. 파종공, 3. 블록 붙임공, 4. 뿜어 붙이기공. 때붙임공, 파종공, 블록 붙임공, 뿜어 붙이기공. 이 4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흙막이 지보공 정기 점검 사항 4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4. 침하의 정도.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산업안전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설안전 그리고 산업안전도 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건 무조건 외워야겠죠.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탄력의 유무화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 4. 침하의 정도입니다. 다음 문제. 자,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를 쓰십시오. 정답은 기온, 타설 속도, 슬럼프 다짐.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쓰시면 되겠죠. 기온, 타설 속도, 슬럼프 다짐. 자, 지금까지 3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4번 이상 반복 출제된 4번 이상 똑같이 나온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